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200명이 넘는 군인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훈련소 측은 확산 추이에 따라 지난달 말 재개했던 영회 면회와 대면 수료식을 계속 진행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 224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8에서 9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다가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간부와 조교도 있지만 확진자 대다수는 훈련병입니다. 육군훈련소 측은 연대 단위 대규모 확진 사례는 아니며 부대마다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역내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25일 1,000명 남는 장정들이 훈련소로 들어오는 등 매주 3,000명이 입소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훈련병들 각지에서 오는 군인들 그날 다음 날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나오는 거예요. 입소 첫째 주에 확진된 훈련병은 집으로 귀가 조치됩니다. 나머지 훈련소 내 확진자는 자체 시설에 격리돼 치료를 받게 됩니다. 육군훈련소는 다만 여의치 않을 경우 부대 밖 생활치료센터도 활용할 방침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충청남도와 이송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훈련소는 부대 내 확산 추이에 따라 지난달 말 재개한 영해면회와 대면 수료식의 정상 진행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소폭 증가하며 7,866명이 확진됐습니다. 이틀 연속 7,000명대로 지난해 대비 44%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전과 세종에선 전날보다 5%가량 증가한 각각 2,845명과 832명이 확진됐고 충남에선 9명이 감소해 4,189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인 20대가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수용자를 또다시 살해했습니다. 관련 재판이 열렸는데 검찰이 구형한 사형과는 달리 재판부는 다시 한번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무기수에게 무기징역이 무슨 의미냐며 이럴 거면 재판은 왜 하느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40대 남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 후 금 100돈을 빼앗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27살 남성 A씨. 이번엔 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40대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다시 한번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무기수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제재를 해야 다른 무기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식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샤프펜슬로 허벅지를 찌르는 등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했고 폭행으로 사망하기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고통은 가늠할 수 없다면서도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례를 비춰 사형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를 받은 A씨는 별말 없이 재판정을 빠져나갔고 피해자 유족들은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정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기징역을 더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게 상식이 맞고 어떻게 이걸 이해하라고 지금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시는 건지 정말. 피해자가 폭행당할 때 망을 보거나 이불로 덮어 숨긴 혐의를 받는 같은 방 수용자 2명에 대해서도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돼 각각 2년 6개월과 5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 유족들은 같은 방 수용자들이 묵인하지 않고 교도소가 한 번만 제대로 살폈다면 억울한 죽음은 없었을 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도소 또한 교도관들 또한 같은 공범이고 저 둘 또한 같은 공범이고 저들의 동조가 없었으면 그렇게 살인까지는 갈 수 없는.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던 40대 남성이 갑자기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둔산동의 한 병원에서 위와 대장 수면 내시경을 받던 45살 A씨가 호흡곤란이 오면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수면 마취에 쓰이는 프로포폴 투여 시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하는데 산소 포화도가 84%까지 떨어질 때까지 조치가 없었다며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으며 경찰은 부검이 끝나는 대로 사망 원인 파악과 함께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한층 아래로 떨어져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4월 인근 건설 현장에서도 바닥판 붕괴와 함께 작업자 4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불과 넉 달도 안 돼서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 겁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대전 중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현장. 노동자가 안전모가 벗겨진 채 콘크리트 속에 파묻혔습니다. 지하 3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4에서 5m 아래 지하 4층으로 떨어진 겁니다. 노동자들을 지탱하던 발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기 빔이 내려앉은 거예요. 데크 깔려 빔이. 공구리는 다 마감됐는데. 마감 이제 다 받아넣어서 나오는데 떨어지니까 어떻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40여 분 만에 모래와 콘크리트 속에 깔린 작업자들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이 가슴과 팔이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고 다른 50대 노동자 2명도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부상자들이 모두 병원으로 이송된 뒤 지금은 이렇게 물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올해 4월 선화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도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타설 도중 바닥판이 붕괴되면서 작업자 4명이 추락했습니다. 넉 달도 안 돼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되면서 오는 2027년 집무실 설치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목표와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발표했으며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지원을 못 박았습니다.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 거점 육성을 과제로 내놓고 행정수도를 완성해 세종을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표현이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처음으로 사용됐다며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 행정수도를 넘어선 대한민국 미래 전략수도로서 세종의 입지를 굳힌다는 계획입니다. 대전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이 대폭 축소된 데 이어 충남 지역의 지역화폐도 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국비 지원이 크게 줄어든 데 이어 새 정부가 내년엔 아예 전액 삭감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역화폐의 운명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6천억 규모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화폐 대부분 10% 정도 캐시백 형태로 할인되는데 이 중 4%가 사라지는 겁니다. 정부는 지역화폐가 원래 지자체 자체 사업인데다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 한시 사업이었다고 말합니다. 올해도 이미 국비 지원이 절반이나 줄면서 재원이 바닥나자 대전시는 다음 달부터 온통 대전의 충전 액수와 캐시백 비율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시 재정만으로 기존 수준의 지원을 지속해가는 건 시 재정 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충전 한도를 30만 원으로 축소하고요. 캐시백률도 5%로 축소하게 됐습니다. 충남 역시 15개 시군에서 지역 화폐를 운영 중인데 하반기에는 일단 캐시백 10% 비율은 유지하지만 1인당 평균 50만 원 수준인 충전 액수는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국비 부담이 줄고 지방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할인 한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매년 이제 국비 지원이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없기 때문에 지속 발전 가능한 계획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종도 이미 지난해부터 충전 액수를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축소해 운영 중입니다.
부여군처럼 활성화 계획을 밝힌 곳도 있지만 단체장 의지에 따라 시군마다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접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데 대전시만도 연간 2,500억, 충남 각 시군들도 각 수백억 예산이 소요됩니다. 대전에서만 4년간 1조 원에 달하는 만큼 다른 곳에 쓰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만 시민과 소상공인들은 대체로 지역화폐 유지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계 경제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컸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서민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오히려 서민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이것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상 유지하도록 해달라고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촉구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더라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는 만큼 상황 변화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지난 19일 공군 제20전투 비행단 영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강모 하사의 유서로 추정되는 다이어리에서 상사의 괴롭힘을 호소하는 글이 발견됐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관사 거실에서 발견된 강모 하사의 다이어리에 한 중사가 자신에게 분풀이를 했다는 내용과 잘못을 뒤집어 씌워 좌절감을 느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숨진 강 하사의 관사는 지난해 숨진 이해람 중사가 숨진 관사와 같은 장소라며 강 하사가 이사 후에야 이 사실을 알고 공포감을 호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시가 청사 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별관 신축을 놓고 사실상 스톱 상태인데요. 1,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 때문에 최민호 시장도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 무기한 연기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매년 10억 원 가까운 임대료 지출도 만만치 않은 액수여서 지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여전히 논란인 가운데 도대체 이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예산 낭비가 빚어졌을까요? 장석영 기자입니다. 세종시청사 본관 옆에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3916제곱미터 부지입니다. 지난 2015년 별관을 짓기 위해 매입한 땅입니다. 세종시는 내년 9월 착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비도 27억 원 반영했는데 최민호 신임시장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별관 신축 예산은 모두 1,001억 원. 안 그래도 허리띠를 최대한 졸라매고 초긴축 재정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다 전국 최고의 세종 상권 공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 재정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시에서도 지금 당장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기를 지금 당장 하기보다는 좀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 본청사 직원은 모두 1,250명. 이 가운데 450명이 본청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외부 건물에 임대를 들어 새빵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실국 가운데 경제산업국과 건설교통국, 도시성장본부, 환경녹지국 등 4곳이나 됩니다. 사무실 위치도 가깝게는 시청사 인근인 보람동 세종우체국 건물부터 멀게는 차로 이동해도 5분에서 10분 걸리는 나성동까지 퍼져 있습니다. 이들의 연간 임차료는 9억 원인데 반해 신축 비용은 1,000억 원이 넘어가다 보니 10년 임대를 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10분의 1밖에 들지 않아 경제성만 놓고 보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세종시 출범 당시 국가사업으로 기획재정부가 국비로 시청사를 지었고 당시 상황으로도 턱없이 좁게 지어놓은 게 문제였던 겁니다. 최민호 시장이 공식 방침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무기 연기된 상황인데 허술한 초기 계획 때문에 매년 10억 가까운 혈세가 날아가는 예산 낭비의 전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공무원들이 월급에서 조금씩 거둬 퇴직자에게 전별금을 주는 50년 넘는 관행을 놓고 일부 젊은 직원들의 불만이 나오면서 민선 8기 지자체에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논산시의 경우 1,200여 명의 공무원들이 1970년 만든 상록회칙에 따라 월급의 0.1에서 0.3%를 원천 징수해 퇴직자에게 전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달에는 14명이 한꺼번에 퇴직하면서 전별금으로만 월급의 4.1%가 공제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1,100만 원가량 전별금으로 받게 되는데 모두가 받는 만큼 별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있는 반면 구습이라는 젊은 공무원들의 불만도 있어 논산시가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JB가 착한 사회 기획으로 보도했던 바다에 빠진 외국인 관광객을 구한 소방관 부부가
공로를 인정받아 LG 의인상을 받았습니다. LG복지재단은 충남 119 특수대응단 119 항공대 소속 강태우 소방교와 당진 소방서 기지시 119 안전센터 소속 김지민 소방교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했습니다. 부부인 이들은 지난달 18일 당진의 한 해수욕장에 가족여행을 갔다가 바다에 빠진 외국인을 발견하고 구조하는 한편 심폐소생술 등 신속한 응급조치를 벌여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해양 신산업과 머드 산업의 미래를 여는 2022 해양 웰리스 컨퍼런스가 보령 머드 테마파크에서 개막돼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 일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국내의 해양 치유 산업의 정책 동향과 호주의 대표적인 해수 온천역 사례, 세계 자연유산인 와덴의 갯벌의 생태 관광 사례를 바탕으로 한 보령 머드 산업의 발전 방안이 논의됩니다.